그런데 이 시기에는 듣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녀가 왜 그런 것을 하고 싶은지, 그런 것을 어떻게 하고 싶은지, 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춘기 시기에서는 부모가 말을 줄여야 돼요. 저는 부모님들에게 9대 1의 비율을 강조를 합니다. 자녀가 9를 얘기를 하고 부모는 1만 얘기를 하라. 저는 중학교에 막 올라간 딸아이가 있습니다. 딸아이가 이제 사춘기가 되다 보니까 이전과는 다른 갈등, 다툼이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환자분들이 이런 자녀와의 갈등, 특히 사춘기 자녀와의 어려움들, 갈등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사춘기가 되면은 왜 부모 자녀 간에 이런 다양한 갈등들이 생기는지, 이런 갈등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왜 사춘기가 되면은 부모 자녀 간에 이런 갈등들이 잘 생기게 될까요? 그 이유는 이제 예전에는 자녀가 부모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 없이는 생존할 수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불만이 있어도 뭐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어도 솔직히 참고 살아야 됐어요. 그냥 부모 말을 듣고 부모가 화를 내면은 그냥 어떻게 보면 그 말대로 따르고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의존성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기 때문에 초등학교 시절만 해도 사실 커다란 문제들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웬만해서는 자녀가 부모에게 맞춰주죠. 물론 이제 떼를 쓰고 뭐 힘들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자녀는 부모에 기대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춘기가 되면은 양상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녀가 이제는 나 혼자서도 부모에 의지하지 않고도 내가 살 수가 있겠는데, 지낼 수가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서 그전에는 없었던 이런 주체성, 자율성의 욕구들이 슬슬 올라오게 됩니다. 나 혼자서 뭔가 해보려는 거, 내가 뭔가를 시도해 보려는 거, 이런 욕구들이 이제 슬슬 떠오르게 되죠. 이때부터 이제 부모 자녀 간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게 됩니다. 예전에는 부모가 뭐라고 하면은 그냥 묵묵히 그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하면은, 이제는 내가 스스로 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니까 이것에 반해서 싸우게 되고 갈등을 하게 되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다시 재정립되는 시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때 어떻게 보면은 다양한 갈등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아이는 자율성을 원하고, 이에 반해서 부모의 경우에는 혹시라도 아이가 어떤 문제가 생길까 봐 자유롭게 뭔가를 하다가 다치거나 아이의 인생에 해가 되거나 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통제를 하려고 합니다. 결국 이 자율성과 통제 사이의 갈등이 일어나는 시기가 바로 사춘기 시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저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학교에 올라가니까 화장이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아이는 화장이 하고 싶고 더 예쁘게 얼굴을 꾸미고 싶고 하는데, 이에 반해서 저희 부모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이렇게 화장을 하다 보면은 피부가 나빠지지 않을까, 또 화장을 과하게 하다가 이런 친구들과의 문제 혹은 선생님과의 문제, 학교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이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자율성, 내가 뭔가를 꾸미고 싶고 하고 싶은 것들이 있었다고 하면은 부모는 걱정이 되다 보니까, 염려가 되다 보니까 통제하려고 했었던 거죠. 결국 이처럼 이런 자율성과 통제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는 시기가 바로 사춘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주제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화장 외에도 뭐 외출과 관련된 문제, 이성 친구와 관련된 문제, 옷을 입는 거, 뭐 얼굴을 어떻게 꾸미는 거,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 사춘기 시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은 부모 입장에서는 이 사춘기 시기를 과연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아이를 그냥 무조건 놔둬야 될까요? 아니면은 아이를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통제를 해야 될까요? 중요한 거는 이 자율성의 문제, 통제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가장 중요한 거, 아이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아이가 원하는 거, 뭔가 이렇게 자율성의 욕구, 주체성의 욕구가 있을 때 그것을 왜 원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는 것입니다. 아이 나름대로는 이유가 있어요. 하고 싶은 것들이 있고 뭔가 해보고 싶은 것들이 있고 그럴 시기예요.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사실 이제 가만히 듣고 있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부모는
항상 아이한테 뭔가를 가르쳐야 되는 입장이었어요. 뭔가를 훈육해야 되는 입장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부모가 자녀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에 익숙하지 자녀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에선 조금 낯설고 생소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시기에는 듣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녀가 왜 그런 것을 하고 싶은지, 그런 것을 어떻게 하고 싶은지, 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춘기 시기에서는 부모가 말을 줄여야 돼요. 저는 부모님들에게 9대 1의 비율을 강조를 합니다. 자녀가 9를 얘기를 하고 부모는 1만 얘기를 하라. 그만큼 자녀의 이야기할 시간을 더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왜 하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잘 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첫 번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듣다 보면은 사실 해결책이 보이기도 해요. 이런 것들을 이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해결을 해줄 수도 있고 도와줄 수도 있다 보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다른 방법을 제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좁혀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이는 계속 이것이 하고 싶다고 주장을 하고 부모는 이게 안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게 협상이 잘 되지가 않고 결과적으로 이제 아이는 계속 주장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는 정말 그것이 위험하지가 않고 아이한테 큰 해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사실 이제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것 가지고 티격태격 싸우고 갈등을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아이한테, 부모한테 좋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자꾸 이러한 갈등들이 지속이 되다 보면은 아이가 그 갈등에 사로잡혀 가지고 다른 문제들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정말 다양한 중요한 문제들이 있고 해결해야 될 아이의 과업들이 있는데 아이가 자꾸 부모 자식 간의 갈등에 집중을 하게 되면은 다른 것에 신경 쓰거나 에너지를 쓸 여력이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부모 자식 간의 어떤 이해라든지 의견이 좁혀지지가 않는다. 만약에 이것이 아주 위험한 것이 아니다. 아이에게 아주 큰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은 아이의 의견에 따르는 것이 사실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무조건적으로 허용해 주는 것이 맞느냐? 사실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면은 이 청소년기에는 새로운 것을 보고자 하는 것,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자 하는 욕구는 굉장히 올라가게 됩니다. 이 도파민 시스템이 활성화되고 성장함에 따라서 새로운 걸 찾고자 하는 욕구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서 이런 어떤 욕구라든지 행동을 억제를 하는 능력은 서서히 발달을 하게 됩니다. 뭔가 하고 싶고 재밌는 것이 있지만 때로는 그것이 하면 안 돼. 이런 걸 참아야 돼. 하는 것들이 아직은 잘 안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사실 제한이라든지 통제는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 아이한테 정말 위험한 것들, 아이한테 해가 될 수가 있는 것들, 이런 커다란 테두리는 있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지 아이가 어떻게 보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이런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뭐 술이라든지 담배라든지 혹은 범죄 위험이 있는 것은 꼭 안 된다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외에 어떻게 보면 안전하고 그래도 허용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아이가 그런 것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들어주고 꼭 하고 싶다고 하면은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것들이 잘 조절이 어렵다. 충동을 조절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은 부모가 꼭 도와줄 테니까 이런 것들 도움이 필요하다면 얘기를 하라고, 이 정도 얘기하는 것들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사실 허용해야 된다 이런 말은 아니고 어느 정도의 이런 안전을 지키기 위한,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테두리는 필요하지만 그 테두리 안에서는 아이가 자유롭게 뛰놀 수 있도록, 자유롭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청소년 시기에 아이와의 대화가 참 쉽지가 않다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와 무슨 대화를 하려고 하면은 아이가 좀 피하고 부담스러워하고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정면 대화보다는 옆 대화가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정면 대화라는 것은 눈과 눈을 마주 보면서 얘기하는 것인데
청소년기 자녀 입장에서는 이게 좀 부담스럽고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피하려고 할 수가 있는데, 옆대화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는 대화를 이야기를 합니다. 산책을 하면서, 밥을 먹으면서, 어디 이제 차를 타고 가면서, 이렇게 뭔가를 하면서 이렇게 나누는 대화들, 작은 대화들이 사실 이렇게 부모 자녀 관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아이가 이렇게 대화하는 거, 눈과 눈을 마주 보면서 대화하는 것을 좀 부담스러워하고 피하는 경향이 있다 하면은, 이런 옆대화를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해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이런 사춘기 자녀와의 대화에서 꼭 피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바로 화를 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와 대화하다 보면은, 특히 이제 아이가 내 말을 무시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화가 날 수가 있어요. 내 나름대로 아이를 보호하고 지키려고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인데, 아이가 이것을 무시한다든지 튕겨낸다든지 하면은 부모 입장에서는 당연히 화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 이 화를 내 가지고는 결과적으로 자녀와의 문제가 더 심해질 수가 있고, 자녀는 거기로부터 더 벗어나려고 하고 부모와의 대화를 단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춘기 아이와의 대화에서는 절대 화를 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너무나도 위험하다, 너무나도 이게 해가 미칠 수 있다, 그러면 단호하게 막고 이걸 못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하지만 단지 나를 무시한다고 해서 화를 내서는 안 됩니다. 이때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스스로 화 조절이 어렵다, 그러면 꼭 도움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부모 중에 그래도 좀 침착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모가 있다고 하면은, 주로 그 부모가 아이와의 대화, 아이와의 소통에 주로 나서는 것이 좋을 수가 있고, 혹은 한 부모가 주로 이제 자녀와의 대화를 담당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런 감정 조절이 어렵다 하면은, 이 감정 조절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약물을 복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약 같은 경우에는 이런 화라든지 이런 감정의 기복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사람을 담담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이런 말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욱욱하는 것들에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녀가 이렇게 나를 무시하는 행동 때문에 너무 쉽게 화가 나고, 이 화 때문에 자녀와의 대화가 더 단절이 되는 것 같다, 관계가 더 멀어지는 것 같다 하면은, 이러한 약물 치료 같은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너무 대화가 안 되는데 아이가 누군가라도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하면은, 아이가 이런 심리 상담을 받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춘기 자녀에게는 사실 이제 약물 치료보다는 이런 상담 치료가 효과적인데요. 각 구 그리고 각 시에는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회기에 5,000원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심리 상담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런 심리 상담 센터를 잘 활용을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아이도 대화를 하고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 보면은 부모도 화내지 않기 위해서 도움을 받고, 아이도 이런 심리 상담에 도움을 받는 것도 어떨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어떻게 아이를 다뤄야 될지, 어떻게 아이와 대화를 할지, 어디까지 통제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는 아빠로서 참 이런 것들이 어렵다는 거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론이랑 실전은 정말 다르더라고요. 저 역시도 참 어렵고 시행착오를 반복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대화인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대화를 하는 거. 이 대화에 어떻게 보면은 가치를 부여하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이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어떻게 보면 귀찮고 할 수도 있겠지만, 대화의 중요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끊임없이 대화를 해보는 거, 아이를 이해해 보려고 하는 거 꼭 한번 당부를 드리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소년기 아이들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 아이를 잘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자율성은 존중을 하되,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중간 지점을 잘 찾아가지고 아이가 어떻게 보면 멋진 성인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돕는 게 부모의 역할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께 정말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배종빈이었습니다.